있는 모든 값들은 지금 요 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요 둘 사이의 값 중에 적당한 값 4분의 3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엡실론 근방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근방이, 자, 엡실론이 지금 4분의 3일 때는 엡실론 근방 안에 이제 세 번째 항부터 다 들어줘, 그죠? 그러면 적당한 값 K,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3으로서 존재하죠, 그죠? 3으로서 존재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이 X하고 거리, 내지는 우리가 요 엡실론 근방 안에 지금, 무슨 말이겠죠?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엡실론을 4분의 3으로 잡았을 때 엡실론 근방 안에 세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들어온다? 자, 그 말이나 특정한 값 X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 사이의 거리가 4분의 3보다 작다. 같은 말이죠.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값을 꼭 4분의 3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값을 엡실론 값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항에 들어간다. 즉 이와 같은 틀 내지는 이 틀을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엡실론을 자 1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의 2분의 1 사이 값이랍니다. 그럼 엡실론 근방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엡실론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네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엡실론 값을 엄청나게 작은 값을 잡아보겠습니다. 1000만분의 1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엡실론 값이 요 특정한 값 X의 거의 그 근처에 딱 붙어 있겠죠. 어쨌든 아무리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할 거고 그 적당한 자연수 K를 세모를 했을 때 세모 이상 번째 항이 되는 모든 항들은 세모 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이 수열의 항들은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 값인 1000만분의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엡실론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K 값은 항의 값들은 항들이 그렇죠.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인 K 값들은 한없이 이런 값들은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 수열의 항들하고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 그쵸? 그 거리는 요 엡실론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XN하고 X는 거의 딱 붙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 수열 XN은 요 X라는 특정한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요 수열 XN의 극한값은 우리는 뭐다? 0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X의 엡실론 근방을 잡아서 이와 같은, 그쵸? 메커니즘을 수학자들이 만들 적에 이 엡실론 값은 우리가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이 없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엡실론 값을 어떤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엡실론에 대응하는 적당한 K가 존재하고 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즉 수열의 항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 무슨 말이겠죠? 특정한 값 X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 사이의 간격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요 특정값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수열의 항들이 들어간다를 만족시키는 요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 자, 보통 책에서는 이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 60% 정도만 이해하면 된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계속 좀 감이 오겠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을 봅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 우리 그걸 k번째 항이라고 그러죠. 이 k번째 항을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k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수렴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 내지는 요 엡실론의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수열이 k번째 이상인 항이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항과 x 사이의 특정 값 x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를 작다를 만족하면 우리는 xn의 극한값이 x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겠다. 내지는 정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이제 실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증명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굉장히 황당하죠. 뭐 0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증명할 적에 이제 요 틀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정답을 듣기 전에 이런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 대략적인 스케치. 자, 말이 웃긴데 스케치를 먼저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에, 자,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임의의, 자,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틀대로 한번 가봅시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xn은 여기서 n분의 1이죠. n분의 1이고 요 x라는 특정한 값은 여기서는 0이죠. 그러니까 n분의 1 빼기 0이라고 하는 값. 자, 이것은 절대값 n이 자연수니까 결국 이렇게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값, 즉 이 값이 뭐보다 작다는 사실.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연수 K가, 그렇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방향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적에 그러면 이 자연수 K를 우리가 어떤 자연수 K가 그쵸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자연수 K라는 것이 요 엡실론에 종속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자연수 K하고 여러분 엡실론하고 엮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엮느냐면 일단 이 포인트가 여기죠. 요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요걸 n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을 역수치하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런 포인트가 나오죠. 그죠? 자, 일단은 소위 이제 답안지를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케치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는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맞춰서 자, 임의의 양수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적는 거랍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결과적으로 알아냈죠. 요 n 대신에 이제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왜 집어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 다시 알 수 있답니다. 자,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요 n 대신에 k를 집어해가지고 k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하는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큰 k 요렇게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요 K를 우리가, 그쵸? 우리가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와 같은 엡실론에 종속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K를 잡았을 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1보다 큰 자연수 K 값을 잡았을 때에 이거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K번째 이상, 그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이 자연수 K 값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잡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고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n 입장에서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n이 크다가 되겠죠, n도. 그렇기 때문에 n이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뒤집으면 n분의 1이라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자, 요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즉 절대치 xn 빼기 x라고 하는 값, 즉 요것은 지금 우리는 n분의 1이고, 자, 요 값이 0이니까 n분의 1 빼기 자, 0의 절대치, 즉 이 말은 n분의 1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n분의 1은 n이 K보다, 자, K가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자연수 K 값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말이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값, 요 부분, 내지는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틀을 지금 만족하고 있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하는 K 값, 자연수 K 값을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치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렇죠, n분의 1의 극한값은 이 특정한 값 뭐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증명 문제를 풀 적에 요 부분이 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답지에는 적을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소위 사전적인 스케치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xn-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하는 무엇을,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요 부분에서 가져와 가지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연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요 요령이랍니다. 요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이와 같은 자연수 K를 잡았더니 이 부분이 저절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몇 문제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열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이 2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임의의 양수, 자, 요 임의의 양수, 자, 요 엡실론에 대하여,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우리가 지금 극한을 내고자 하는 xn에 해당되는 것이 요 n분의 2n 플러스 1이죠. n분의 2n 플러스 1이고 그것의 극한값이 2라는 사실은 지금 요 수열의 항들이 k번째 이상인 항을 취했을 때에 요 특정한 값, 여기서는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개 빼서 절대값을 낸 값이 뭐보다 작다.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 요 값이 뭐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요 k가 존재함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보여줄 내용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수 k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는 요 부분을 우리가 n에 관해서 일단 풀어놓는 것이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n분의 2n이라는 것은 2와 같으니까 요 값에서 요걸 빼면 남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n분의 2n은 2라고 할 수 있고, 자, n분의 1. 자, 2를 뺐으니까 결국 요것은 절대치 안에서 n분의 1만 남았다는 말은 결국 n분의 1이죠. 자, 요것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 자,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요걸 n의, 요 부분을 n에 관해서 풀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답지에는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임의의, 자, 다시 한번.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에 대응하는,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선택하냐면, 요 부분에서 요 n 대신에 k를 지부해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엡실론 분의 1보다 더 큰, 그쵸? 요렇게 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하면,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요 사실이 성립한다는, 즉 요 놈에서 2를 뺀 그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 적어 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우린 여기서 k라는 것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큰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은 n분의 1이라는 것은 역수치하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즉 n분의 2n 플러스 1에서 2를 뺀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요 값은 결국 뭐보다 n분의 1과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런데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죠. k를 2와 같은 값으로 취했을 때는 요 범위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선택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사실은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위해서 봤던 것처럼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즉 수열 입장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요 특정한 값 2하고의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내지는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바로 이게 같은 말이죠. 그죠? 요렇게 되어지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은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 실제 이제 문제를 풀 적에는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 부분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우리가 n하고 엡실론이 어떻게 우리가 엮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여 가지고 요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적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